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거 잘못된 검찰 수사를 스스로 바로잡겠다 이렇게 시작한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때 아닌 외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검찰 과거사위원회, 먼저 영상부터 먼저 볼까요?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는 충분한 조사 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자, 먼저 검찰 과거사위원회 작년 12월에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어떤 사건을 재조사할 것인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요.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조사가 진행되어 온 사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검찰력이 오남용이 되어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맞습니다. 이제 추려서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의 대상으로 올라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월 반추에 보면은 장자연 사건, 또 PD 수첩 사건, 또 용산 철거민, 또 청와대 민간 사찰 사건, 유성 증거 조작 사건, 또 삼례 나라 수포 사건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12명, 그리고 대학 교수 12명, 그리고 검찰에서 검사 12명, 그리고 36명으로 실무조사단이 이 조사위원회 밑에 이제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은 원래는 올 7월경으로 이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 사안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시간 자체가 예상보다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무 훈령을 바꿔서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건의 시간과 인력이 상당 부분 제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쪽에서 일정한 외압도 있었지만 시간 자체가 절대로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 3개월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리포트에서 잠깐 봤지만 이것이 공정하게 외압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실제 조사를 했던 실무조사관이 지금 밝히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식으로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일단 용산 참사 사건 수사팀이 지금 외압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조사단이 이거 좀 어떻게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도자료 발표에 반대하면서 그다음에 구두 경고로 마무리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또 이분께서 연장되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분이 하거나. 지금 과거사위원회 간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2008년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사건 이거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죄 나오면 누가 책임지냐라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어떤 조사단의 조사 의지를 꺾는 그런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나름대로 또 변명을 했어요. 뭐냐면 사표 발언은 좀 조사가 너무 지지부진해져서 답답해서 한 이야기고 보도자료 배포를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구두 경고로 마무리한 거는 이게 위원회 결정이었다. 자기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머지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사정은 조사를 해봐야지만 알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 그러니까 피조사 대상자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하면서 어느 정도 이 조사를 방해한 그런 정황은 실제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외압이 있었다고 지목한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보면은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용산 참사 이건데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검찰이 좀 민감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김학의 그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찰 식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원주의 성접대와 관련된 혐의를 동영상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진술을 확보해서 경찰에서 이제 그 수사를 해서 분명히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그 올렸던 거죠. 검찰에.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무혐의로 그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인즉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수사를 해서 이제 경찰이 또 올렸지만 역시 그 무혐의로 그 이렇게 판정이 그 났고 그 이후에도 이 피해 여성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박찬종 변호사를 그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뭐 이런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조사단에서 그 조사 과정에서도 이거 조사하는 그 조사 검사 자체가 아니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검찰의 조사 방법이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 검사를 바꿔달라 이런 이의 제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 그 사건인 것이고요. 과정에서 반발이 좀 심했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식구 값싸기가 아니냐에 관해서 제대로 지금 시간이 그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적어도 연장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거 중에 그 하나인 것이고요. 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용산 그 참사 그 사건 그 자체도 그 당시에 그 6명이 사망을 하고 24명이 그 부상을 당했는데 검찰의 그 당시 수사 결과는 화염병이 그 원인이었다. 에 이제 국한과 강조점을 두었고 또 그 공무 방해 치사상 이것을 강조했지 공권력의 오남용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다시 좀 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그 장자연 씨 그 사건도 유력한 정치인, 언론인 또는 금융계에 대한 조사는 사실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또 그 장자연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과 45분에 그쳤기 때문에 이 뒤에 있었던 무엇인가 유형, 무형의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네. 그리고 검찰도 그것에 상당 부분 일조를 했다. 그래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조사받는 대상들인 검사들이 조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과거사위 내부에서 외압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 이번 그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단의 그 조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뭐 내켜서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속내가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단이 네. 과거 사이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가면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좀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과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부분은 좀 삭제할 거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과거사 위에서 굉장히 지금 이 작업을 내켜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사위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그 검찰 내부의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은 사실 검찰에서 딱 한 번 불기소로 그렇게 결정돼 버리면 이거를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송두리째 흔드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반을 그렇게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의 과오가 그만큼 뭐 이렇게 잡히면 잡힐수록 더더욱 그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보니까 제주사 사건 중에 삼리 슈퍼마켓 살인 사건인가요? 그 사건 수사 검사가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서 형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좀 간단하게 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1999년 전북에서 발생한 이제 그 강도 그 치사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3인조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죠. 사실 얼마나 많이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그 중에 한 분이 국가와 이 당시에 수사 검사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그 청구를 그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의 그 검사가 나는 사실상 그 합법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 당시에 허위 자백도 전혀 없었고 네. 진범이 그 잡혔을 때도 이 사람들이 내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했는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맞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3천만 원에 관한 맞소송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큰 맥락에서 본다면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무엇인가 검찰에 무형 유형의 압력이 있다라고 해서 재심해서 무죄로 됐는데 이 담당 검사가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맞고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온전한 실질 진실을 밝히는데 혹시 외압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하나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재조사 대상이 된 건 검찰 스스로 당시에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르고 고른 사건들입니다.
검찰의 반성이 전제가 된 사건들인데 과정이 이렇다면 재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웅혁 교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